양대 시장 플러스권 잘 지켜가고 있는데 오늘은 또 코스닥 쪽에서 확실히 주름 잡힌 흐름에 눈길도 많이 가셨을 겁니다. 앞으로의 기회는 어디서 더 찾아볼 수 있을까요? 주식명가 MTNW 김대준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참 저희에게 많은 퀘스천 마크들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의 방향성을 잡아갈까 고민되는데요. 내일장에도 이 섹터가 오를 수 있을까요? 궁금한 쪽입니다.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바이오예요. 오늘 ABL 바이오가 보여줬고 네. 신테카 바이오가 보여줬기 때문에 투심이 확실히 열렸을 것 같고 네. 그 열린 게 단순 수급이 아니라 재료 가치가 또 확고했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이제 추가 방향성을 더 긍정적으로 논해봐도 될까요? 그렇죠. 질문하신 내용이 내일장에도 더 오를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일장에서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한 세 가지로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첫 번째는 찬바람이 불면 바이오가 강하다는 얘기가 있죠. 예. 이게 뭐냐면 11, 12, 1월까지 해서 바이오 학회가 많이 있습니다. 11월 초에도 미국에서 암학회 또는 비만학회가 있었고요. 또 말에는 이제 간암 학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월에는 JP 모건 컨퍼런스가 있죠. 학회가 계속 연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관심도가 집중된다라는 측면에서의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장에서는 특이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통상 바이오가 올라갈 때는 CDMO가 강하던가 신약이 강하던가 둘 중에 줄다리기를 보통 겨루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CDMO 같은 경우는 뭐 어렵다.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주문자, 그러니까 OEM 많이 아시는데 위탁 생산하는 회사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이라든가 SK바이오팜 같은 종목들이 그렇죠. 이 주문자 방식으로 생산하는 기업들이죠. 여기 이제 신약 회사라고 한다라면 최근에 이제 신약 관련해서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확장시키는 기능들을 만들어 나가는 회사입니다. 우리 흔히 알테오젠, 리가켄, 보르노이, 오늘 올라갔던 ABL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통상 이런 신약과 CDMO가 서로 힘겨루기를 가면서 한쪽이 강하면 한쪽이 약한 모습인데 오늘장은 둘 다 강하죠. 이 흐름이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바이오의 어떤 힘의 집중성이 몰리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장에서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시장이 정체 구간이죠. 예. 지수가 최근에 고점 찍고 오르내림의 반복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 장에서 상승하긴 하나 전체적으로 고점 돌파 이전 단계까지는 여전히 성장 섹터가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 내일장에서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저희 이 종목 추가 전략 받고 싶습니다. ABL 바이오 오늘의 주인공 종목을 네. 사실 김대준 어드바이저께서 저희에게 8월 말에 언급을 주신 바 있습니다. 대표님 궁금해요. 그러면 오늘 2분 만에 상한가 갔기 때문에 대기 매수세가 또 내일도 연이어질까? 내일 뭐 갭을 예상하면 거기서도 따라붙을 수 있는 것인가? 등등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아마 8월 말부터 끌고 오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홀딩이겠네요. 홀딩 하셔도 되고요. 다만 이제 바이오에서 신약 관련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순환하면서 주가의 상승들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ABL이 굉장히 강하죠. 예. 그런데 어제 그제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올릭스가 강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다음 타자는 또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 리가켄 같은 종목들, 보르노이 같은 종목들이 순환하면서 주가의 상승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홀딩 전략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네. 이제 신규로 내일장을 겨냥을 해서 신약 관련 바이오 종목에 대해 투자를 해보겠다라고 하신다라면 오늘 상한가 들어가서 물량도 주지 않는 종목에 대해서 대기하는 것보다는 오늘 장에서 움직임이 조금 전반의 흐름에서 좀 약한 흐름, 약하다라고 해서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권대에서 흐름이 조금 정체되어 있는 종목 중심에서 타겟팅 하는 것도 유효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정체된 바이오 종목군이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네. 의견이시네요. 이 부분 저희 아이디어 모아가 보고요. 그러면 관심 종목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바이오주 내에서 올릭스가 오늘도 이름 참 잘 지었어요. 올라가더라고요. 네. 올릭스가 제가 이제 그 종목을 서치하고 이 종목에 대해서 방송국에 이제 원고를 드릴 때 이때만 해도 주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강해졌어요. 이후에 강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전하게 제가 순환한다는 의미에서의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은 ABL, 내일은 뭐 보르노이가 될 수도 있고 올릭스가 될 수도 있는데 올릭스가 최근 흐름에서의 주가 상황에서는 가장 빠른 흐름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전하게 모든 종목이 신고가
형태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관련한 재료들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기술 수출이죠. 플랫폼. 최근에 국내 제약사에서 41번째 신약을 개발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SK 바이오팜에서 예. 41번째 신약을 개발했는데요. 많지 않죠. 우리나라 신약 인호는 SK 케미칼이 신약 1호를 아마 1999년도에 그 특허를 냈다라고 네.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신약이 한 4만 개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41개라는 건 너무너무 적은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플랫폼은 한 3천 개 정도 지금 현재 기술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신약이 있으면 그 신약을 토대로 해서 확장되는 기능을 가지는 플랫폼은 한 3천 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신약에 대한 가능성을 판단해 보게 될 때 신약에 대비한 플랫폼 개발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좀 더 상향화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올릭스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좀 작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알테오젠이 시총이 크죠. 한 3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반면에 리가캠, 보르노이, ABL 같은 경우는 한 3, 4조 정도 됩니다. 반면에 올릭스는 한 2조대거든요. 시총이 조금 작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최근에 계속해서 매수를 보여주고 있죠. 예. 이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 특히 오늘, 어제, 최근 기관 투자자들이 이상스럽게 외국인은 매도하는데 기관들이 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연기금에 대해서 투자 확대 방침을 얘기하고 그렇죠. 있죠. 좀 더 사야 됩니다. 우리나라 투자 비중이 너무 적어요. 연기금 기반으로 말씀드리면 1,000억을 운용하는데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이 한 15% 정도 되고요. 해외는 35%입니다. 해외에 비해서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너무 작죠. 이 부분을 저는 더 올려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기관 투자자의 매수가 진행되고 있고 좀 더 진행되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이 관심 갖고 있는 올릭스에 대해서도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올릭스가 말씀해 주신 대로 알테오젠과는 시총 차이가 있는데요. 알테오젠이 코스닥 1위, 올릭스는 21위입니다. 사다리 타고 계속해서 그 시총이 부풀려지는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추가 움직임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대 상승권으로 잘 자리를 잡으면서 마감 대기하고 있고요. 오늘의 주역인 코스닥은 ABL 바이오가 시총 5위단까지 올라가면서 상한가 잘 유지하면서요. 2.51% 상승권 나타납니다. 오늘 코스닥 대비해서 코스피는 부진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기아 쪽으로 수급이 모였다라는 점도 특징입니다.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수요일 국내 증시 마감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양지수 모두 다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무리 지었는데요. 오늘은 앞서 체크해 보신 것처럼 제약 바이오 쪽의 힘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제약 바이오주가 시총 상위주에 대부분 들어있는 코스닥 지수가 단연 오늘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마감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1%가 넘는 강세를 유지하면서 4,150선에서 마무리 지었고요. 코스닥 지수가 2.5%까지 강세를 나타내면서 900선에 다시 찾으면서 906선에서 오늘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최근에 계속해서 기관의 힘이 강합니다. 금융투자 중심으로 해서 강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9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사들였습니다. 물론 달러원 환율이 1,465원 상당히 부담스러운 위치라서 외국인들의 수급의 연속성은 없지만 기관이 최근에 힘을 강하게 실어주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주체가 모두 다 사자세를 나타내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만큼 지수의 탄력도 훨씬 더 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 머니맵으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체크해 보시죠. 앞서 보신 것처럼 반도체 투톱은 오늘 다소 쉬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급들이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제약 바이오 쪽으로 이동이 됐는데요. 삼성전자 0.4%가량 하락했고요. SK하이닉스도 소폭 쉬어가는 구간이었습니다. DB하이텍이 최근에 주가 상승이 두드러졌는데 오늘도 3%가 넘게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 오늘 빼놓을 수가 없는 섹터입니다. ABL 바이오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끝났습니다. 일라이릴리와의 기술 이전 체결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이었죠.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주까지 투심이 살아나면서 알테오젠도 7%가 넘게 셀트리온과 SK 바이오
바이오팜까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금융주도 마찬가지로 오늘 전반적으로 강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쪽들이 오늘 크게 움직였습니다. 지주사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겠죠. 조선과 해운, 우주항공, 방산 쪽은 선별적인 흐름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나란히 2%가량 올라갔고요. 철강주들도 오늘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롯데케미칼이 오늘 두 자릿수 급등했다라는 것도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내수 회복과 관련해서 면세나 쇼핑과 관련한 종목들도 오늘 강한 모습 확인됐습니다. 지스타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게임주들도 전반적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자, 이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훑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10만 3,100원으로 종가 형성했고요. 한국전력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미래에셋증권 올라와 있고 오늘 솔루스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로 상한가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는 IT토톱과 함께 한국전력이 3위에 위치가 되어 있고요. SK스퀘어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았죠. 오늘도 3%가량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고영이 오늘도 4% 올라가면서 거래량 상위 1위를 기록했고요. 뒤를 이어서 제형솔루텍 오늘 두 자릿수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대진첨단 소재도 20% 급등이 나왔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도 제약 바이오주가 눈에 많이 띕니다. 리가켄바이오와 올릭스, 알테오젠 등등의 종목들 오늘 대거 이름을 올리면서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수요일장 마감 현황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앞으로 시장은 뭘 볼까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아요. AI 버블 우려가 노이즈가 끊이지 않지만 엔비디아 실적 기다리는 동안 어떤 움직임 보이게 될지 이 속을 삐집고 들어온 과연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의 수급은 단기적인 머무름일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시작점을 논해도 되는 사이클로 볼 수 있을지 등등 많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속에서 우리 김대중 대표님은 어디에 주목하고 계실까요? 자, 내일장 공략 섹터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네요. 역시 최근에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세가 안 따라붙습니다. 네. 근데 현대백화점이 이렇게까지 잘 간다고를 최근에 주가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거래소 시장은 오늘 장 앞서 삼성장 하니까 일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 거래소 대비해서 코스닥이 오늘 강했다라고들 많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코스닥은 바이오가 강했고요. 네. 거래소 시장에서 특이 동향에서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포스코홀딩스가 강했습니다. 맞아요. 2차 전지 섹터의 포스코홀딩스가 아니고 예. 철강으로서의 포스코홀딩스가 강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추가로 강했던 게 석유화학 업종입니다. 예, 예. 대한유화라든가 롯데케미칼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맞아요. 굉장히 강했어요. 예. 여기에 유통주, 백화점주들이 강했어요. 이 세 가지 섹터의 흐름의 업종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경기 회복입니다. 세 개. 경기 민감주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경기가 회복되면 이 종목들의 영업 활동이 잘 되고 이 종목들의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최근에 나온 그 경제 성장률, GDP 동향을 보게 되면 올 1분기에 0.2% 마이너스 역성장을 했어요. 2분기에 0.7% 성장했고 3분기에 1.2% 성장했어요. 4분기에는 아마 1.5% 이상의 성장률이 나타나면서 올해 예상했던 1% 성장을 훨씬 뛰어넘을 것 같고요. 내년도 경기는 이보다 더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다 본다면 경기 회복과 관련된 종목들의 관심도가 요망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죠. 기관들은 선호하는 섹터들이 이런 경기 민감주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기관들은 선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백화점주가 움직였고 최근 저점 대비해서 한 20% 올라왔지만 전체적인 틀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백화점주를 관심 가져야 된다고 판단하고요. 최근 환율이 올라가고 있죠. 두 번째는. 환율이 1,350원대에서 1,470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환율 상승하면 수혜주가 뭘까라고 많이 말씀들 하세요. 대부분 수출 관련주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세요. 예. 그런데 이건 좀 어폐가 있는 게 수출 관련주는 대부분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해서 수출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도 비싸게 사는 거고 수출 품목 가격도 비싸게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반면에 백화점, 유통 이런 주들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관광객이 당연히 사주는 형태로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과거에 샀던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익이 개선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최근 관광객 수 어떻습니까? 최근에 2천만 명 올해 예상이 되고 있죠. 2천만 명. 감이 잘 안 오시죠?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국내에 들어오는 관광객 수가 1,700만 명, 1,600만 명 이 정도였어요. 예. 올해 2천만 명 사상 최대로 돌파했고요. 넘었네요. 예. 일본은 한 4천만 명 정도 1년에 그 관광이 들어온다고 해요. 거기에 비하면 좀 작지만 여하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관광객이 올해 최초로 2천만 명을 돌파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에서의 추세를 보게 된다면 해외 관광의 유입이 강해지고 환율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흐름에서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측면에서 유통주들 관심 가져가 봐야 된다는 측면, 우리가 백화점주를 현재 시점에서 들여다보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다른 소비재는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네. 근데 소비 유통 쪽에 있어서는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점에서 지금은 이쪽이 또 전략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자, 백화점 내에서 여러분 어느 백화점으로 가볼까요? 지금 탑픽 종목 열어볼 텐데요. 어떤 백화점인지 그쪽으로 가봅시다. 네. 신세계 백화점이군요. 우리 앵커가 방금 전에 그 더원의 현백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물론 현백이 이제 접근성은 참 좋은데 네. 우리가 백화점 하면 예전부터 신세계 많이 얘기를 했죠. 그리고 주가 측면에서도 신세계의 주가가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비싸다라고 해야 되나? 예, 예. 그러니까 가격 차이 레벨이 조금 다릅니다. 명품관도 신세계가 제일 예. 낮죠. 그런 맥락에서 신세계 흐름에서의 모습을 판단해 봤고요. 앞서 잠깐 실적 개선 현상을 네. 말씀해 주셨는데 실적이 아주 좋은 건 아닙니다. 안 좋아졌다가 좋아지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대비해서는 조금 좋아지고 있고요. 네. 지지난해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좀 더 나가야 될 부분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반면에 현재 저평가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의 키워드는 PBR이 0.4배밖에 안 됩니다. 굉장한 저평가죠. 대부분의 모든 종목이 다 올라와 있는 반면에 백화점, 유통 관련주들의 현재 상황에서의 주가는 여전하게 자산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현재 반토막도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저평가로의 흐름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제가 연기금에 대한 투자 확대가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에서의 취지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관들이 관심이 많은 게 백화점주입니다. 또. 그래서 백화점주의 흐름들의 전체적인 모습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기관이 시장에 들어올 때 안정적이면서도 약간은 성향의 개선이 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의 선호도, 그리고 내년도에는 고질적인 주가의 저해 요소였던 면세점, 예. 이쪽이 좀 개선될 것 같아요. 면세. 면세점이 내년 정도에는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아주 큰 지점에 있거든요. 왜냐면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게 되면 예. 당연히 면세점에서의 수익도 늘어나겠죠. 이런 전반의 의견에 대해서 백화점주가 바닥에서 한 20% 올라왔지만 더 갈 수 있는 여력. 신세계 백화점 20만 원대면 쌉니다. 과거에는 한 40만 원, 30만 원대 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목표 가격 수준을 한 25만 원 정도 수준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이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20만 원 정도를 잡아서, 타이트하게 잡아서 운용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백화점주 지금 뭐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있는, 기관만 관심 갖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관심도를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관에 매집엔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최근에 신세계의 움직임이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전 대비했을 때 또 지금은 또 저렴한 주가 라인대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관심 종목으로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장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내일장 승리 전략도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대표와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